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10월 들어서 오늘이 가장 바쁜 날이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송보드를 이제 에어드랍 해주지 않는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게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라 그러는데 홀 오브 쉐임, 수치의 전당인가요?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팬더, 비트렉스 글로벌, 크라켄, 코인필드, 넥소가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메이저 거래소 결국은 다 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어느 거래소 안 준다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데 저도 못 도와드려서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래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당 거래소에서 계속 문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XRP 50센트 때는 아무도 안 사다가 XRP $1000 되니까 이렇게 100까지 내려고 오셨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가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예전부터 암호화폐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가격 최저점일 때 그때도 말씀드렸고 XRP 200원, 300원 소송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올라갈 거다 이제 조금이나 사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근데 요즘에서야 이제 XRP 얘기 좀 듣고 비트코인 얘기 듣고 요즘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어보고 가격이 떨어지면 안 물어보고 음,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과장된 거죠. 뭐 $1000대 이렇게 산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자면은 XRP는 $1 정도 언저리라면은 저는 아직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월하거나 이제 이제 코인 자체의 그 특성을 알고 이제 들어오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근데 요런 게 보시면은 이제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나도 얼마 벌었으니까 누가 몇백 달러, $1000 간다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그 숏텀 그 쇼크를 못 이기시는 거죠. 갑자기 20, 30%, 50% 손실이 되면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펌핑장일 때는 다른 거 올라가니까 이거 좋다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올라가고 또 물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간불일 때는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확률로만 따지더라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일 때 이렇게 7.98%, 5.98%, 이렇게 11%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평소에 좋게 생각했던 코인이 있으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가격대였다. 그때 들어가시는 게 손실률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빨간불 때 다시 한번 웬만하면 타지 마시고 이렇게 파란불일 때 스모포 동네에 왔다 그럴 때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비추에서 지금 송보드 가격이 뭐 37센트였습니다. 37센트인데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때 30% 빠졌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센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37센트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진 거죠. 거의 뭐 8, 9% 빠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내가 내 말이 맞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난 별로 메리트가 없다 안 산다 기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이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가격이 만약에 안 오고 너무 올라갔어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아요. 그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찾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 조금 한 발자국 뒤로 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게 좋을 게 파란불일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손실 방어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괜찮은 수익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 오늘의 송보드 가격은 37센트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해외 스테이킹 관련해서 그 한국 유저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조금 희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넥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화면을 띄워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받은 답변을 제가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제 스스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은 한번 공유해 드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이프 하버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일단 다시 한번 그 세이프 하버 요거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 들으신 분 있으시니까 이 세이프 하버라는 거는 꼭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금 이제 무엇인가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는 암호화폐에 갖다 이제 좀 이제 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타트업이라고 간주를 하고 3년간 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결정하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미국 의회에서 나서야 된다. SEC 더 이상 노답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의회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암호화폐 세이프 하버가 3년 전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2018년 4월 5일에 세이프 하버 그 초안이 SEC한테 벌써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힌맨이 스피치 그 연설하기 전에 2개월 전에 보냈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무시한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여성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분이 이름이고 여기가 이름이거든요. 이분이 집행부 사이버 유니트 집행부의 부국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가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이제 SEC가 명확성 클래리티를 제공을 하면은 암호화폐 업체들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명확성 제공을 못한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알았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SEC가 명확성을 제공해 버리면은 좀 눈치채고 이제 좀 피해 간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 잔치도 못하고 소송도 못하니까 명확성을 제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존 디튼 변호사님이 또 팩폭을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게 지금 비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무슨 올바른 인도래요? 소송 인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SEC가 코인베이스하고 2019년 1월에 만나가지고 이제 XRP 상장할 건데요라고 했을 때 SEC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런 상황 모르실까요? 굉장히 다 잘 파악을 하고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바닐라 라떼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단 거를 조금씩 마시는데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게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 공신력이 있는 곳이고요. 2021년 250 탑 핀테크 업체에서 페이먼트 프로세싱 앤 네트워크스에서 리플사가 다시 한번 뽑혔습니다. 여기 리플사가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사 파트너 니움, 에어월렉스, 플러트웨이브가 눈에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기술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제 막말로 정말 이제 리플사가 사기다. 아직도 이제 그런 분이 가끔 이제 남기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스캠이라면은 과연 여기 전 세계 공신력 있는 그 핀테크 업체 탑 250위에 같은 파트너십이랑 여기 이름 올릴 수가 있을까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도 지금 브래드 갈리나우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XRP랑 구글하고 구글 페이랑 파트너십을 하면은 뭐 스카이 라켓 하늘 높이 가격이 오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댓글에서 이런 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찾았거든요 이 기사를. 영국의 그 크립토 데일리라는 곳을 찾았는데 이게 2018년 2월 27일에 나온 기사예요. 똑같아요. 여기 뭐 최소한 뭐 $600 간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정확하게 가격을 찍는 거는 이런 기사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베이스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없고 그냥 뭐 짜집기 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저 기자들이 뭐 의도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뉴비들이 좀 찾아가지고 뉴비들 중심으로 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이게 가격을 떠나서 이제 구글 페이랑 XRP 파트너십이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근거 없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그 맷 해밀턴 리플사 맷 해밀턴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리한 수수료는 굉장히 많이 앞으로 5년, 10년 내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은행 그리고 기업 송금 분야에서는 XRP, 리플사 XRP가 엄청나게 강자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요. 그에 따른 뭐 가격 어프리시에이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벗어난 예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이베이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예전부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그 퍼스트 티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배대지 개념 직구라는 단어를 모를 때도 저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물건을 샀는데 10만원? 10만원 정도 주고 선글라스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거를 막 5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근데 직구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호구가 아닌 이상은 가격 비교 다 하잖아요. 해외 많은 분들이 그 이베이도 보고요. 그래서 본론에 제가 대입을 하자면은 결국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예를 들었는데 결국 구글페이 또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음악, 게임 업계 그 등등 여러 대부분 많은 곳에서 뭐 보험도 들어갈 수 있고 영화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구글이 여기 지금 벡트라는 곳이랑 손을 잡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벡트를 보시면은 좀 늦네요. 이게 지금 벡트 홈페이지거든요. 이건 뭐였지? 벡트 홈페이지인데 앞으로 이제 구글이 이게 원래 그 베이스가 선물 거래소거든요. 근데 여기랑 손을 잡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해요. 그래서 벡트 직불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소비자가 구글페이를 사용할 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트라는 곳은 메이저 그 증권거래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자회사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스타벅스라든지 글로벌 호텔 체인이랑 파트너십을 계속 체결을 중이고요. 암호화폐로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요. 여기 보시면 편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 이렇게 보기 쉽게 현금, 기프트 카드, 크립토, 리워드 이거는 보상 같은 건데 보기 쉽게 앞으로 이제 이런 앱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선진국 위주로 이런 게 굉장히 당연시 여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아직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벡트 CEO가 아직은 여기에 이제 XRP를 이제 안 넣어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리플스 온고잉 리걸 이슈 정 소송 때문에 그럽니다. 이놈의 소송 때문에 1월달 나온 기사인데 아직은 넣을 생각이 없지만 XRP가 소송이 끝나면은 안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인데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